자, 보시면은 삼각함수 이제 좀 들어갑니다. 몇 가지 좀 용어를 좀 이제 배울 건데, 자, 일단 일반각이라는 거를 하기 전에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 OXP가 있어. 반직선 OX가 있고 반직선 OP가 있거든요. 일단 기준선을 잡을 거야. 기준선을 여기서 OX로 잡을 건데, 뭔가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가 이제 시초선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근데 이 시초선으로부터 이제 요만큼 이제 회전을 했어. 요만큼. 이만큼을 가만큼 회전을 했어. 그럼 그 회전한 그 지점을 바라보는 요 반직선 있죠? 그럼 이 반직선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은 걔를 이제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보면 되고, 시초선으로부터 얼마큼 회전한 그 새롭게 바라보는 반직선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르는 거야. 동경. 알겠지? 그래서 OX는 뭐다? OX는? 시초선. OP는 뭐다? 동경이다. 라고 이제 부를 거야.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동경이라는 거는 시초선 OX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한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게 양의 방향이야. 이렇게 정하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그럼 무슨 방향이겠어? 음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거를 양의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신 거,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거를 음의 방향으로 이제 부호에 따라서 방향을 정할 겁니다. 부호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봐봐, 요 분필을. 지금 분필이 이렇게 돌게 되면은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양의 방향으로 갈 거지. 그럼 이렇게 가게 되면은 시계 방향으로 돈 거니까 음의 방향으로 돌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부호는 플러스는 보통 생략을 한다라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좀 볼 거야. 시초선 OX를 기준으로 30도를 회전했어. 만약에 30도. 그럼 30도 회전한 게 요만큼을 바라보게 되겠죠? 근데 한 바퀴가 몇 도야? 한 바퀴? 360도잖아. 그치? 한 바퀴를 돈 다음에 30도를 더 갔어. 그럼 총 몇 도를 간 거지? 390도를 간 거지. 근데 한 바퀴가 360인데 거기서 30도를 더 갔으니까 390도를 돌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390도를 돌았을 때 동경이 바라보는 방향이 지금 얘야. 근데 390도가 아니라 그냥 30도만 돌았다 하더라도 같은 반직선이 나오지 않니?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니? 그쵸? 자, 이번에는 두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에 360 돌고 한 바퀴에 360 더 돌아가지고 720을 돌았어. 거기서 30을 더 갔어. 그럼 750만큼 간 거 아니야? 750만큼 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과적으로 바라보는 방향은 30도가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랑 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봐봐. 이번에는 있잖아.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어. 음의 방향. 이렇게 돈 거지,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거꾸로 한 바퀴 돈 다음에 30도를 양의 방향으로 갔어. 양의 방향은 아까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그렇게 바꾸한다 했을 때 음의 방향으로 360도 돌았고 그 다음에 30도를 다시 플러스로 갔을 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30도만큼 회전을 했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같은 동경을 다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몇 바퀴를 회전했던 간에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동경이 지금 다 어떤 거야?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몇 바퀴 회전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저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요 방향 각도 있잖아. 요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 바퀴를 회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시초선 OX와 동경에 나타내는 그 어떤 각의 크기는 알파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주시게 되냐면은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고 식을 씁니다. 이 각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일반각. 그러니까 저기서 360 곱하기 n의 의미는 몇 바퀴를 회전했느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n이 2면은 두 바퀴 회전했다. n이 마이너스 3이면은 음의 방향으로 세 바퀴 회전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여기서 30도의 역할을 하는 게 알파가 되는 거야. 알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각도, 시초선으로부터 벌어진 각도만 보는 게 알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파의 각도는 0과 360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거 배웠어.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n은 몇 번 돌았는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정수로서 써야 되겠죠. 음의 방향도 있으니까 음수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요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그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대한 일반각을 표현을 해볼 거야. 몇 사분면이 어디에 위치한지는 다 아시는데 우리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을 보통 시초선으로 정합니다. 이 오른쪽 바라보는 방향이지, 그지? 자, 만약에 시초선이 여긴데 동경이 만약에 똑같이 X축의 양의 방향이야. 그러면은 벌어진 각도가 0도지, 0도. 만약에 이렇게 Y축의 양의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은 몇 도? 시초선으로부터 90도. 여기는 몇 도? 시초선의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은 180도지. 이렇게 가면 몇 도? 270. 이렇게 돌면은 이제 뭐 0도일 수도 있고 360도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몇 사분면에 해당하는 그 일반각을 이제 표현을 해주실 건데 1사분면은 그러면은 0과 90도 사이에 있는 거 맞니? 그래서 1사분면을 의미하는 그 일반각이 뭐냐? 360 곱하기 n,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에 이제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정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60 곱하기 n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야. 몇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바퀴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1사분면을 0과 90도 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 저 360 곱하기 n은 항상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사분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2사분면은 지금 이제 봐주시면은 90도와 180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맞니? 90, 180 사이에. 그러니까 360 곱하기 n 더하기 90 알파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 이렇게 이제 들어가주면 이게 2사분면을 의미하는 일반각이 되실 거고 그럼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3사분면은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 그 다음에 360 곱하기 n 플러스 27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360 곱하기 n 더하기 여기 36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얘가 4사분면을 의미하는 저 각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만약에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주어줬으면은 그 몇 사분면에 해당하는 일반각을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그 알파가 3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주어지면은 3사분면에 대한 이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딱 보이죠? 0도, 90도, 180도, 270도니까 여기도 이렇게 바라보면 360도도 되고 이 숫자만 보면은 그게 몇 사분면에 이제 위치한 건지는 파악이 가능하시죠? 김근영 씨, 김 씨, 이거 보시고 아시겠죠? 졸리면 일어나. 자, 여기까지 쓰셨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자, 요거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제 하시기 전에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먼저 하나를 좀 볼게요. 일단 문제 하나 풀고 가자. 자,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을 구해주는 문제가 나왔어. 세타가 몇 사분면? 세타가 몇 사분면? 3, 4분면이죠? 아까 3, 4분면을 의미하는 일반각이 뭐였어?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 그 다음에 이제 세타 360 곱하기 n 플러스 270. 요게 이제 3, 4분면을 의미하는 일반각 아니었어? 맞습니까? 요거 맞아요? 네. 그쵸?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을 물어보고 있어. 그럼 일단 3분의 세타를 만들어 봐야겠지, 이 식에서. 그쵸? 양변을 3으로 나눕니다. 나눠주시게 되면은 120 곱하기 n 플러스 60. 3분의 세타. 120 곱하기 n 플러스 90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3분의 세타라는 요 각의 범위가 주어졌는데 얘가 도대체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이 뭘까라는 걸 구해주는 문제야. 우리 요거 n은 정수라는 조건이 아까 있었거든요. 정수.
그러면은 적절한 정수를 이제 대입해 봤을 때 절대 나올 수 없는 4분면이 몇 4분면인지 찾아주면 돼. 자, 적절한 정수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n에다가 이제 몇 개 정수를 넣어볼게. n이 0이면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0 들어갑니다. 그럼 60 3분의 세타 여기 이제 n 0 들어가면은 9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확실히 몇 4분면에 있는 각인 거야? 얘는 1, 4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아실 수가 있겠죠? 자, n에다가 이제 1도 넣어줍니다. 1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18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몇이야? 210이 되겠죠. 얘는 확실히 몇 4분면? 180이 왼쪽이니까 얘는 180보다 크지. 3, 4분면. n이 2일 때야, 이제. 자, 이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300,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2가 들어가 주시게 되면 몇이야, 얘가? 330이죠? 얘는 확실히 몇 4분면? 얘는 4, 4분면이야.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몇 넣어봐야 돼, 이제? 3. 근데 3부터는 넣을 필요가 없어. 왜 넣을 필요가 없을까? 다시 이게 3 들어가면 360이니까 한 바퀴를 돌았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0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래서 3부터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0, 1, 2만 가지고 생각해 주셔서 1, 3, 4, 4분면은 지나지만 2, 4분면은 지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얘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별표를 2개 쳐주세요. 그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아까 안 한 거는 일단 뒤에 있는 요 내용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저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도법을 보자. 호도법. 자, 호도법을 볼게요. 호도법. 우리가 지금까지 뭐 30도, 45도, 60도라고 도라고 나타내는 그 각도들 있잖아요. 그 도로 표현하는 각도 방법을 우리가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0분법. 여기 중간에 말머리, 이거 당구장 표시 보이시죠? 도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합니다. 60분법. 근데 있잖아, 우리가 그 새로운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 이제 우리가 배워볼 거야. 그 방법의 이름이 뭐냐면은 호도법이야, 호도법. 아시겠죠? 호도법이야. 원래 호도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도법. 호도법이 더 찰져요. 아, 그래요? 호도법. 오케이, 호도법이라고 하자. 호도법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 거야. 자, 어떤 원이 있어. 근데, 반지름이 R인 원인데, 그 부채꼴은 이제 호의 길이가 있잖아? 그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랑 같게 되는 각도를 잡을 거야.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랑 같게 되는 그 각도를 잡아볼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에 비례했을까? 중심각에 비례했죠. 중학교 때 배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을 세워줄 거냐면은, 잘 봐. 부채꼴의 호의 길이 대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는 부채꼴의 중심각 알파 대 전체 원의 중심각 360도 라고 써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이거? 여기서 같은 쪽에 있는 거는 약분이 되죠? 아, 약분시키고 들어갈 거야. 요거 2도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 알겠지, 이거? 알겠죠? 그러면 외양량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파이 R은 180도가 나오거든? 알파는 파이분의 180도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파이는 대략 몇이야? 3.14잖아. 그럼 3.14 어쪽으로 넣어가지고 얘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보게 되면은 57점 몇 도 이런 식으로 각도가 나올 거예요, 이제. 각도가. 한번 해보시면. 자, 근데 이제 있잖아, 얘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도록 하는 중심각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있잖아, 이 알파라는 거는 결국에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파이분의 180도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일치하게 되는 저 중심각은 있잖아. 당연히 반지름 아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저 각도로 정해진 거야. 반지름이 1인 원에 대해서 호의 길이가 1인 중심각을 잡든, 반지름이 100인 원에 대해서 그 호의 길이가 100인 호를 잡든
항상 중심각은 저렇게 정해졌다라는 거야. 중심각은. 부채꼴의 호위 길이가 반지름과 같게 되는 중심각이 저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일정한 각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 라디안이야. 그래서 이 라디안이라는 이제 새로운 단위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단위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야. 호도법.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정의되는 용어가 나와요. 저 파이분의 180도라는 것을 이제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할 거야. 1라디안. 라디안은 그 각도 단위 이름이야, 이제. 그래서 1라디안을 이제 파이분의 180도고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보자. 이 식을 내가 좀 변형을 한번 해볼게. 양변에 파이를 곱하자. 180도는 파이 라디안 맞니, 이거?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죠. 자, 양변을 180으로 나눠보자.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죠. 뭐라고? 라디안은 기호 없어요. 기호가 이제 그 얘기할 거야. 기호가 없고요. 생략합니다. 이제 이것도 안 쓸 거야, 이제. 이것도. 그래서 1도는 우리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이제 볼 거고요. 저 라디안이라는 글자, 이제 호도법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각의 단위인데, 단위 이름인 라디안을 이제 생략할 거야. 저것도 안 쓸 거야, 이제. 그러니까 너네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자, 잘 들어. 이제 새롭게 이제 각도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표현이 된 60분법과 그 다음에 라디안으로 표현된 그 호도법 있죠. 호도법. 걔네 둘 사이에 이제 대응 관계가 지금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대응 관계식이. 근데 그 라디안이라는 거는 이제 생략해가지고 우리 숫자 1은 이제 파이분의 180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파이는 180도로 볼 수 있어야 되고 1도는 180분의 파이로 볼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왜? 숫자 1은 파이분의 180, 1도는 180분의 파이. 이게 역수잖아. 헷갈릴 수 있어. 구별 잘 해주셔야 되고 그나마 좀 덜 헷갈리는 방법은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요 라디안이라는 글자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180도는 파이 라디안. 파이 라디안은 180도. 이거를 기억해 두자. 자, 파이는 몇 도? 3.14. 몇 도? 180도야. 이제 앞으로 나오는 파이는 3.14로 계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각의 각도를 표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파이는 무조건 몇 도다? 180도야, 무조건. 알겠지? 몇 도? 180. 파이가 몇 도라고? 그럼 2분의 파이는 몇 도? 자, 2파이는 몇 도? 360.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자,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 우리 중학교 때 수학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들 아시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이 뭐였어? 3분의 4. 파이. 자,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아니었니? 근데 부채꼴의 넓이 파이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었죠? 자, 다 알고 있는데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비례식을 똑같이 아까처럼 해볼게. 부채꼴 대 원, 그 대응 관계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반지름을 R, 그 중심각을 세타, 부채꼴의 넓이를 S,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나왔을 때 이제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대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하니까 부채꼴의 중심각 대 이 전체 원의 중심각인 360도라고 쓰면 되잖아. 근데 360도를 이제 아까 몇 파이? 2파이라고 이제 적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적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2파이가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외항량 해결이 되면은 L은 R세타라는 걸 알 수 있지.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이 나왔어.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뭐다? R세타야. R은 반지름. 세타는 호도법으로 표현이 된 중심각이야. 알겠지? 호의 길이 R세타. 공식입니다. 이제 공식. 문제 푸실 때 이 공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호도법. 자, 호의 길이에 대한 식을 세웠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 R세타.
자, 그 다음에 넓이에 대한 똑같이 식을 세워볼게. 자, 부채꼴의 넓이 대 전체 원의 넓이는 마찬가지로 중심각이 비례하기 때문에 세타 대 2파이다 라고 식을 써보실 수가 있고, 똑같이 약분, 파이 약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에 거 안에 거 해보시게 되면은 ES는 R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양변을 2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야. 마찬가지로 세타는 호도법으로 표현이 된 각도다. 원래 공식 몰라도 돼요? 알아야지 당연히. 상식이잖아 그거는. 중학교 때 다 떼고 왔으니까 상식이죠 그건 이제. 다 큰 어른도 아는데.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뭐다? R세타다.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뭐다? 2분의 1 R제곱 세타다. 근데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부채꼴의 넓이 공식 하나 더 있지 않았니? 2분의 RL이라는 거 있지 않았니? 기억나니? 자, 그게 여기서 유도가 된다. 2분의 1 곱하기 R세타 곱하기 R. R세타가 지금 뭐야? 아까 위에서? L. 얘를 L로 바꿔주면은 2분의 RL 나오지. 이렇게도 서로 이제 대응이 되죠. 짝이 맞죠, 이제? 그죠? 그래서 2분의 RL이다. LR 하면 이상하니까 RL이라고 할게. 2분의 RL. 이렇게 봐줄게요. 그래서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다시 정리했을 때 호의 길이가 R세타이므로 2분의 RL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다시 앞으로 넘어올 건데, 자, 총 5가지 상황이 있지만 우리 하나 더 할 겁니다. 하나 더 할 거야. 6가지 상황을 볼 거야. 자, 보시면 그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근데 회전한 게 다를 수도 있는 거야. 회전한 게 달라도 같은 동경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방향을. 지금 여기 보시면은 베타는 요만큼밖에 회전을 안 했어. 근데 알파는 좀 많이 회전했어. 이렇게 많이 회전했어. 요만큼. 그럼 요런 상황일 때 알파와 베타 간에 세울 수 있는 관계식이 있어. 지금 베타가 더 많이 회전했어. 베타가 여기까지 회전했는데 그 중에서 요 알파만큼을 다시 반대로 알파만큼 요렇게 이제 회전했다가 베타만큼을 이제 만약에 빼면은 뭐가 나올까? 360 나오는 거 알겠니? 360 나오는 거 아시겠습니까? 요만큼의 각도가 같은 거니까 빼면은 360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정확히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니까 지금은 한 바퀴라고 예를 드는 거고. 그래서 확실한 거는 그 두 동경이 일치할 때에는 두 동경의 각도를 빼셨을 때 360 곱하기 n이 나와야 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항상 360 곱하기 n을 세트로 다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이거는 있잖아. 똑같이 생각해보자. 알파가 여기까지 돌았고 베타가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돌았거든. 여기까지밖에. 그러면은 자, 알파에서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봐. 그러면 뭐가 나오죠? 요만큼 나오는 거 맞니? 요만큼? 그죠? 180도 나오니? 180도? 90이 나오지. 180도가 맞죠? 180도?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두 각을 이제 빼셨을 때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이라고 볼 수가 있어. 물론 여러 바퀴 돌았을 수 있으니까 항상 360 곱하기 n은 따라 다니는 겁니다. 쟤는.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의 x축 대칭일 때 한번 보세요. 일단은 알파가 요만큼까지 회전을 했어. 여기까지. 베타는 여기까지밖에 없어. 여기까지밖에. 근데 두 동경의 x축 대칭 관계면은 이 위에 있는 각도 베타가 여기 밑에 있는 각도랑 일치하지 않겠니? 이번에는 얘네 두 각을 더해보면 뭐가 나오지? 360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밑에 거는 이제 둘이 더했을 때 뭐가 나온다? 360 곱하기 n이 나온다. 360의 정수백골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일 때 지금 알파는 여기까지밖에 회전을 했고 베타는 이제 여기밖에 없어. y축 대칭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타가 될 거야.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알파랑 베타랑 더했을 때 몇 도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더해주시면 180도가 나오니까 180도? 그래서 이때는 둘이 더했을 때
360 곱하기 n에다가 180을 더한 게 나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180 더한 거. 자, 다섯 번째 상황. 알파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근데 베타는 여기밖에 없어. 근데 두 동경이 y는 x 대칭 관계야. 그러면은 y는 x 대칭 관계면 여기 베타가 여기랑도 같습니까? 이 조그만 거? 그쵸? 그러면 이때는 이 분홍색이랑 초록색을 더했을 때 몇 도가 나오죠? 90도가 나와.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일 때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90도가 나온다라는 거지. 나머지 하나 상황은 이제 거기 밑에다 그려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한번 해볼까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 자, 일단 얘를 이제 이 각을 알파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내가 베타라고 가정해볼게. 베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되게 지금 그림을 조성을 해놨는데, 자, 지금 이 베타랑 같은 각도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 같은 각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같은 각도 베타가 될 거야. 왜 그런지 보입니까? 어차피 여기 90도 부분 있잖아, 90도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짜투리 이렇게 남는 거 있잖아요, 여기 짜투리 남는 거. 이렇게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알파랑 베타랑 더했을 때 몇 도가 나오는 거야, 이때는? 270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두 개를 더했을 때 360 곱하기 n 더하기 27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270.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저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저 관계식을 다 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요, 아니요, 되죠. 이게 외우면 물론 외워서 나쁠 건 없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너네가 이 상황, 이 문제는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지. 문제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어떻다라고 주어질 거니까 우리는 그 위치 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식을 이제 이 그림을 떠올려서 그림을 보고 관계식을 떠올리시면 되고, 외우면 좋지만은 굳이 안 외워도 이 모양을 빠르게 머릿속으로 그려서 관계식을 이끌어내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3초 이내로 나오면 정상이야. 3초 이내. 예를 들면, 자, 각 세타와 각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나와 있지. 두 동경이 일치할 때에는 어떤 관계식을 세울 수 있었지? 빼면은 360. 빼면 360. 요거 머릿속으로 좀 바로 되니? 자, X축 대칭일 때는 둘이 어땠을 때 뭐가 나오죠? X축 대칭일 때? 두개 더했을 때가 180. 둘이 더했을 때 360 나오는 거 맞니? 이게 머릿속으로 되면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라는 거야. 자, 근데 보세요. 일단 두 동경이 일치니까 두 각을 빼셨을 때, 큰 각에서 작은 각을 이제 빼셨을 때 있잖아. 얘가 이제 뭐가 나와줘야 된다고? 얘가 이제 360의 정수배가 나와야 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 문제를 있잖아. 세타의 범위가 0과 180도 사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세타의 범위가. 너네도 지금 저렇게 0과 180 사이로 나와 있니? 네. 저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세타가 0과 180 사이이므로 곱하기 5를 해주면 0과 900 사이라고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지? 이거 맞니?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제 봐봐. 일단 0과 360 곱하기 n과 900 사이 이렇게 해놓으시게 되면은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 n을 찾기만 하면 끝이야. n에다가 뭘 넣어볼 수 있죠, 일단? 1을 들어가주게 되면은 만족을 하는 거지. 2 되니? 2도 문제가 없어. 3부터는 안 돼. 그래서 n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다? 1 또는 2다. 그럼 이 관계식에서 n에 1 넣고 2 넣어줘가지고 그때 세타가 뭔지 구해주면 답이야. n에다가 1 넣어주시면은 5세타는 360이죠. 그러면 5세타가 360이니까 5로 나눠주시면 72도. n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2배가 된 거니까 144도.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216이 답이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두 동경이 일치하니까 둘이 빼서 360의 정수배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넣을 수 있는 n값만 찾아가지고 그 n값을 넣어서 세타 계산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3번으로 한번 넘어오자. 자, 일단 그 필수 예제 12까지 다 해야 됩니다. 아마 다 하면 딱 끝날 거야. 자, 봐봐. 60분법, 호도법 서로 각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단위 변환하는 거 있잖아. 뭐, 킬로그램을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그리고 바꾸는 그런 단위 있잖아. 얘도 이제 그 단위끼리 이제 변환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제 파이는 180도. 라디안과 이 도에 대한 그 환산하는 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라는 거지, 이제, 그지? 그래서 내가 이제 파이는 몇 도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180도라고 이제 좀 기억을 해두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봐봐. 이 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호도법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고, 호도법으로 표현해보자. 밑에 파이가 나와 있는 호도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60분법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해보라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저 호도법으로 이제 볼 거야. 3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거잖아. 자, 바로 이거 됩니까? 30도는 몇 파이야? 6으로 나눠주면 만들어지니? 그러니까 몇 파이다? 6분의 파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지?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지. 나누기 6 하면 30도가 만들어지긴 하잖아. 그러면 천천히 만약에 할 때는 180으로 나눠. 180으로 나누면 이제 1도가 몇 파이야? 180분의 파이죠. 근데 30도를 찾고 싶으니까 양변에 30을 곱해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6분의 파이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바로 안 보이면 이렇게 그냥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정도면 바로 보이지? 보이니? 그래? 그럼 얘도 보이나? 165도? 몇 파이? 12분의 11파이야. 아이고 15야. 아니 15도 나올 수 있었나? 맞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5를 나누는 거 맞지? 15를 나누면은 이제 12도는 저 15. 15분의 파이. 그래가지고 이제 165는 12를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얘도 이제 그 조합처럼 많이 해주다 보면은 바로 이제 저게 보여. 그러니까 나도 계산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많이 접해보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익숙해지? 외우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자주 접하면 이제 보입니다. 자, 150도. 몇을 곱해주면 될까? 6분의 5.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오케이, 좋습니다. 준영이는 이거 대답은 잘하는데 왜 제곱표는 대답을 잘 못하지? 안 돌아가서. 자, 근데 이게 안 되더라도 천천히 하면 됩니다. 1도는 180분의 파이니까 거기다가 뭐 만약에 72도를 찾으라. 그럼 여기다 곱하기 70이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많이 하면은 금방 나온다. 72도는 5분의 2. 5분의 몇 파이야? 5분의 2파이. 많이 해주다 보면 바로 나오고요. 자, 호도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60분법으로 표현하라. 파이는 내가 몇 도라고 했지? 파이는 180도. 180 넣어서 계산하면 끝나. 그러면은 4분의 3 곱하기 180 해서 얘는 135도. 밑에 건 그냥 계산이니까 바로 쓸게요. 5번은 마이너스 120도. 자, 그 다음에 6번. 갑자기 숫자 3이 나왔네? 그거예요. 생각. 네? 라디안 생각. 자, 숫자 3을 라디안이 생략이 된 것으로 봐서 3라디안이 뭔지를 구하는 거야. 그럼 봐봐. 이거 천천히 한번 해보자. 양변을 이제 파이로 나눠주시게 된 게 뭐야? 1라디안은 아까 파이분의 180 보였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까 이거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게 되는 이 각도를 57.xx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지? 파이분의 180. 근데 3라디안이니까 여기다가 몇만 곱해주면 돼? 3. 그래서 파이분의 540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4번.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거 그냥 공식 그냥 외우고 있으면 사실 다 풀리는 문제거든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다? R세타. 부채꼴의 넓이는 뭐다? 2분의 1 R제곱 세타. 이퀄 2분의 RL. 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지, 그지? 자, 보시면은, 자, 반지름이 1이라고 주어졌고, 넓이가 3분의 2파이다. 라고 했어. 그때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구해주라 라는 문제거든요.
넓이가 3분의 2파이고 반지름이 1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면은 반지름 1을 이제 넣어주시게 되면은 2분의 1 세타라고 볼 수가 있나? 양변에 2 곱해주시게 되면은 세타는 3분의 4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파이가 들어가는 각의 단위는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자 세타는 3분의 4파이고요.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호의 길이 구해주셔야 되는 건데 호의 길이는 이제 R세타였고 반지름 1이고 세타가 3분의 4파이니까 이거 그냥 계산하면은 3분의 4파이가 정답이 된다. 호의 길이가. 그냥 공식 넣어서 그냥 계산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4번이 정답이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자, 필수예제 5번. 이게 별표 몇 개 칠까? 3개.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고요. 만약에 이 학교가 아니에요. 안 나오면 내신이 아니에요. 어제 내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줄게. 만약에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 학교는 교육청의 정식 허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야.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 자, 보시면. 자, 둘레의 길이가 80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래.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 부채꼴의 둘레가 뭘 얘기하는 거지? 이거 부채꼴의 둘레는 있잖아, 얘들아. 말 그대로 그 둘레가 그 겉에 테두리의 길이잖아. 반지름, 호의 길이가 둘레야. 반지름 두 개도 같이 생각해야 되겠지? 그래서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80이다라는 거는 2R 더하기 L이 80이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넓이가 최대일 때의 반지름과 중심각을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지금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R세타를 알고 있느냐, RL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뭘 선택할지가 달라져. 근데 지금 우리 관계식을 RL에 관한 거를 찾았으니 첫 번째 걸 하는 게 낫겠어? 두 번째 걸 하는 게 낫겠어? 두 번째 거가 낫겠죠, 당연히. 많이 쓰인 문자로. 그래서 여기서 L을 구해주셔가지고 L은 80-2R이지. 요 L 값을 부채꼴의 넓이식에 넣어보자. 그럼 이제 어떤 관계식이 이제 나오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R 곱하기 80-2R이라고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는데, 요 계산을 다 아마 해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40R이 될 거거든요. 발음을 잘해야 되겠다. 40R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부채꼴의 넓이가 반지름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끝났어. 결국 2차식의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 아니야.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얘는 바로 만들게요. 결국 R이 20일 때 S의 최대가 몇이 나온다? S의 최대는 400이 나온다. 라는 것을 여기서 아실 수가 있겠다.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가지고 그때 반지름은 이제 A가 20이 되겠고요. 아직 중심각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중심각은. 자, 중심각도 이제 식을 써보셔야 되는데, R이 20일 때의 중심각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 R에다가 이제 20을 한번 넣어보자,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R에다가 20을 넣어주시면은, 호의 길이가 몇이에요? 40이죠. 그죠? 그죠? 자, 호의 길이가 40이 나오는데, 호의 길이가 R세타였단 말이지, R세타. 그러니까 반지름 R이 방금 20이 나왔으므로, 세타가 몇이 돼야 돼? 세타가 2가 돼야 되는 거야. B값이 2다. 그래서 답은 22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을 가지고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서 푸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는 할만 하십니까? 답이 뭐예요, 그래서? 22.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쉬웁니다. 넘어갑시다. 삼각함수의 뜻. 이제 진짜 삼각함수의 도입부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정말 기초적인 것만 할 거야. 일단 하기 전에 삼각비를 좀 생각을 해보실 건데, 중3 때 배운 삼각비는 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뭔지 아시죠? 그죠? 삼각비도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그 중학교 때 했던 그 삼각비를 이제 삼각함수로 만들 거야. 여기 일단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그 값에 대응이 되는 결과값이 하나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게 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었죠. 그죠? 정의역, 치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화살표가 반드시 몇 개씩 나갔었어야 됐어? 하나씩 나갔었어야 되지. 그지? 이 얘기인 즉슨 그 x가 주어질 때 여러 개의 결과값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보자. 우리는 이제 그 중학교 때는 삼각비를 이제 0도부터 90도 사이에서만 다뤘지만은 일반화 해가지고 일반각으로 이제 그 범위를 확장을 할 거다. 보시면은 어떤 x축, y축 좌표평면이 있을 때 반지름이 r인 원을 잡습니다. 그럼 그 반지름인 r인 원이 있고 어떤 동경에 지금 있어. 그러면 그 동경이랑 원이 만나는 점이 지금 P야. 알겠지?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있잖아. 그 만나는 점이 P인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시다 보면은 여기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삼각형에 대해서 삼각비라는 거를 적용해 볼 수가 있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몇 가지, 세 가지의 어떤 값을 확인을 해볼 건데 어떤 값을 확인을 해 볼 거냐. 여기서 R은 반지름이고요. X가 뭐냐면은 있잖아. X는 이 점 P의 X좌표. Y는 저 P라는 점의 Y좌표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원과 이 동경이 만나게 되는 그 점의 좌표를 X, Y라고 잡은 거야. 반지름이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서 있잖아. 이제 1사분면일 때를 봐주시고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R이 되는 거잖아. 그 반지름 아래값에 관계없이 이 R분의 Y의 값, R분의 Y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였어? 사인에 해당되는 거 아니었니? 빗변분의 높이 아니야. R분의 X의 값, 얘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였어?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코사인이지. 기억나시죠? X분의 Y, 밑변분의 높이는 탄젠트였지, 그치?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은 반지름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 값은 유일하게 세타의 값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세타의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든 5든 10이든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세타가 정해지면은 유일하게 딱 하나로 정해진다는 얘기야. 유일하게 딱 하나로.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1대1 대응은 아니지만은 대응을 이제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함수로 봐주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 R분의 Y의 값 자체를 사인 함수라고 부르고 R분의 X의 값 자체를 코사인 함수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X분의 Y 값 자체를 이제 우리는 탄젠트 함수로 이제 정의를 한 거야. 정의를 한 거야. R분의 Y는 사인 값, R분의 X는 코사인 값, X분의 Y는 탄젠트 값으로 그렇게 정해준 겁니다. 일단 이렇게. 그래서 기호로 표현해 주시게 되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이제 표현을 해줄 거고 이러한 함수들을 이제 우리는 삼각함수라고 부르기로 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사인 세타 다시 한번 써보면은 저 원과 동경이 위치하는 그림에서는 사인 세타가 R분의 Y의 값,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의 값,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값으로 정의할 수 있어. 저렇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저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 정의를 당연히 이제 따르고 이제 외워줘야 돼. 저게 왜 도대체 저렇게 돼요? 이게 아니라 저렇게 그냥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근데 보통 저런 R분의 X, R분의 Y, X분의 Y 값을 계산할 때는 우리 반지름이랑 사실 항상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반지름을 1로 두고 이제 보통 계산하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무슨 원이라고 부르냐? 단위원이라고 부른다. 단위원. 단위원이라고 부릅니다. 단위원. 오케이. 넘. 자, 삼각함수 값의 부호를 이제 볼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였죠? 아까 RXY 나와 있을 때 사인 세타는 뭐였어? 이게 지금 빨리 떠올라야 돼. 이거 이제 X분의 X, Y, R 떠올라야 돼. 반드시 여기. 그러면은 뒷각일 때 이제 사인 세타는 R분의 Y였죠.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 알겠지? 이 직각삼각형 삼각비의 이 모양이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있잖아. 정확히 저 X, Y는 있잖아. 사실 그 길이는 아니고 정확히는 그 아까 이 그림 있잖아. 이 점 P의 좌표야. 사실 정확히는. 그러니까 좌표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X, Y가 음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몇 사분면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물론 반지름 R은 음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저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 그러면 세타가 도대체 몇 사분면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그림은 세타가 1사분면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동경이 1사분면 바라보잖아. 근데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2사분면이 되면서 세타가 이제 90과 180도 사이의 범위를 가질 수도 있겠지. 그때는 점 P가 여기 위치하는 거니까 점 P의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점 P가 지금 여기 동경이랑 원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삼각함수 값이 도대체 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부호가 판단이 되는데, 잘 보세요 이거. 일단 사인 값이 부호가 양수가 되는 지점, 음수가 되는 지점, 그 4분면을 이제 확인을 해볼 거야. 얘들아, 일단 사인은 R분의 Y인데 R은 반지름이니까 항상 양수지. 그러면 Y가 양수이면 사인 값도 양수겠지. 그럼 Y가 양수인 부분은 X축 윗부분 아니야? 그러니까 1, 2, 4분면은 사인 값이 양수죠. 반대로 Y 값이 음수인 3, 4분면에서는 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겠지. 이건 당연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몇 사분면에서 그 삼각함수의 값이 어떤 부호를 가지는지가 지금 나와 있어. 코사인은 분모가 항상 양수고 X좌표가 양수일 때 코사인도 양수 맞니? X좌표 양수인 게 Y쪽 오른쪽, 음수인 게 Y쪽 왼쪽이니까 이런 부호를 가지는 거는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탄젠트 X분의 Y인데 1, 4분면 XY 둘 다 양수, 3, 4분면 XY 둘 다 음수니까 탄젠트 값이 양수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치? 2, 4는 뭔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그러니까 음수 값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그럼 요거를 좀 이제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 해당 4분면에서 있잖아. 반드시 플러스가 나오게 되는 거를 지금 여기 쓴 거거든요. 1, 4분면은 이 모든 삼각함수 값이 플러스고요. 2, 4분면은 사인만 플러스고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고 4, 4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인 것을 요걸 종합했을 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걸 어떻게 불렀었냐면은 여기는 모두 다 플러스,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뭐 얼싸탄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거든요. 얼싸탄코, 뭐 얼싸안코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얼싸탄코로 좀 기억을 해줍시다. 1, 2, 3, 4분면 순서대로 아시겠죠? 얼싸탄코. 얼싸안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보자. 관계. 자, 반지름을 지금 1이라고 뒀어. 반지름을. 아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뭐분의 뭐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한번 쓸게.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 X분의 Y. 그치? 그러면은 있잖아. 반지름을 지금 1이라고 뒀다, 얘들아. 그럼 이렇게 써볼 수가 있지. 반지름이 1이면은. 그러니까 X는 코사인, Y는 사인으로 쓸 수가 있어. X는 코사인, Y는 사인으로 쓸 수가 있다. 반지름이 1일 때. 그러다 보니까 탄젠트가 X분의 Y의 값을 가졌는데 방금 XY를 이렇게 썼잖아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와 같다?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다.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와 같다?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은 거야, 얘들아. 탄젠트는 뭐분의 뭐와 같다?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인 거잖아. 그러니까 xy의 요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x가 코사인이고 코사인 세타, y는 지금 사인이었죠. 사인 세타. 이런 식을 써볼 수가 있겠지. 이런 관계식도 우리가 이끌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잘 봐야 돼 얘들아. 그 코사인 세타 자체를 제곱했으니까 괄호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쓴 거랑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쓴 거는 얘네들이 전혀 다른 거다. 왜냐면은 얘는 세타라는 각도가 제곱이 된 거고 얘는 코사인 세타의 값 자체가 제곱이 된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럼 우리는 만약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표현하려면은 일일이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쳐야 되잖아. 그럼 번거로움을 좀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삼각함수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있잖아.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제곱을 여기다 붙인다 얘들아. 여기다 붙인다 여기다. 알겠지? 뒤에다 붙이면은 각도가 제곱이 된 것이니까 아예 다른 의미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이거는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곱을 앞에다 붙인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몇이다 이거? 항상 1이다. 정말 중요한 관계식이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몇이다? 1이야 1.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저거. 제곱 위치. 여기까지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 봅시다. 필수 예제 요거 빠르게 이제 풉시다. 필수 예제. 자,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점 P의 좌표가 나와 있고 동경이 나타내는 게 세타일 때 다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주라라는 거거든. 자, 마 3,4를 이제 여기 정도라고 가정해 볼게. 여기 정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뻗쳐가지고 여기가 이제 만약에 점 P야. 그러면은 있잖아. 우리 이런 상황일 때는 있잖아. 그 반지름이 지금 몇인지 확인을 해 보실 건데 이거 좌표가 마 3,4지만 여기 실제 길이는 3이고 여기 실제 길이는 4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빗변 반지름이 5 맞니? 그러면은 세 가지 요소를 다 한번 써보자. R은 5, X는 그 좌표 마 3으로 써야 된다. Y는 4라고 쓸 수 있지. 다시 얘기하지만 XY는 뭐다? 길이가 아니라 정확히는 좌표야. 그럼 사인 세타 내가 아까 뭐분의 뭐라고 했지? R분의 Y니까 5분의 4. 코사인 세타 R분의 X였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탄젠트 세타 X분의 Y였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값을 써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삼각함수 저 정의 정확히 알아야 된다.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문제는 R을 뭔지 찾아주셔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지. 그치.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도대체 몇 사분면인가? 라는 걸 확인해 주시는 건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우리 각 사분면에 어떤 삼각함수의 값이 플러스인지 써보실 건데, 여기는 모두 다 플러스, 이 사분면 사인만 플러스, 여기 탄젠트만 플러스, 여기 코사인만 플러스, 얼싸 탄코 얘기했었죠? 자, 봐봐. 사인이 음수인 부분이 어딘지 바로 보이니? 여기 두 개. 후보가 일단 두 개야? 3, 4야? 코사인이 양수인 거 여기 바로 보입니까? 1, 4죠? 근데 결국 둘 다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최종 답은 4, 4분면. 이런 식으로. 그럼 밑에 2번도 똑같이 코사인이 음수인 거 어디냐면은 여기 2, 3이 될 거야. 2, 3. 그 다음에 탄젠트가 양수인 거 1, 3이 되겠죠? 1, 3? 그럼 둘 다 만족시키는 거 몇 사분면? 3, 4분면. 더 쉽죠 얘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간단히 해봐라 라는 거거든. 일단 파이가 몇 도라고 했었죠? 파이는 180도라고 했어.
여기 180 넣어서 계산하면 270이거든? 그러니까 180도와 270도 사이에 있는 그 x값에 대하여 그럼 이 x는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일까? 3. 3사분면입니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봐봐. 3, 4분면에 있는 그 각도에 대해서 저 값을 간단히 계산해 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는 절대값과 루트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 절대값 그냥 없어지지 않고 안에 있는 놈의 부호를 판단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냐 마냐를 결정했잖아. 마찬가지로 루트랑 제곱 없애 주실 때에도 안에 있는 놈의 부호를 판단했었잖아. 그러니까 3, 4분면에서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지. 됩니까?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3, 4분면은 뭐만 플러스였지? 탄젠트만 플러스였지. 얼싸 탄이니까. 그럼 나머지 두 개, 코사인 사인은 뭐야? 마이너스로 튀어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를. 그래서 몇 사분면이 도대체 무슨 그 부호를 가지는지 판단해 주시니까 코사인 소거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2 사인. 4번이 정답이다. 육회.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이야. 자, 얘가 별표 3개.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일단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요거 좀 미리 쓰고 들어가다. 뭘 쓰고 들어가실 거냐면은,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몇이죠? 1. 아까 1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는 것을 아까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x분의 y도 이제 맞는데, 이제 이렇게 세타로 표현할게. 자, 봐봐. 기억. 저걸 더했을 때 사인 세타분의 2냐라는 건데, 분수 나오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뭐 해보라고 했어? 통분. 통분을 한번 해보자. 자, 근데 이걸 좀 빨리 쓸게, 얘들아. 그 좀 귀찮으면은 사실, 코사인은 그냥 C라고 쓰고, 사인은 S라고 쓰고, 탄젠트는 T라고 쓰거든? 귀찮아서.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C분의 1 플러스 S, 1 플러스 S분의 C. 야. 괜찮지 않니? 그치? 야, 그 꿀팁이라고 하긴 뭐하고 귀찮아가지고. 자, 그럼 통분해보자. C의 1 플러스 S야. 그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S를 곱해주니까 1 플러스 S의 제곱 플러스 여기 C 곱해주니까 C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정리했을 때 진짜 얘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는 건데 좀 더 정리를 해보자. 분자 저거 정리해 주시면 1 플러스 2 사인 플러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형태가 지금 간략하게 나와있긴 하지만은 얘 무슨 값인지 바로 보입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죠. 그래가지고 얘를 1로 봐주시는 거 맞니 이거? 그러면은 다시 써보자 이거. C의 1 플러스 S는 지금 요거 2 플러스 2S야. 2 플러스 2S니까 2로 묶어주게 되면은 1 플러스 S로 묶여지는 거 맞니 이렇게? 2로 묶어주니까? 그러면 여기 약분되는 게 보이죠? 1 플러스 S 약분 되겠지? 그러니까 C분의 2라는 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지. C분의 2. 그러면은 C분의 2, S분의 2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K. 기억이 틀리다. 기억이 틀리다. K. 자, 그 다음에 니은도 봐주시게 되면은 지금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있거든? 자, 얘들아 저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 봐줘야 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있잖아. 여기서 사인 제곱을 우변으로 이항해주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뭘까? 코사인 제곱이야. 사인 제곱 이항해주면. 반대로 코사인 제곱을 이항해줬다라고 치면은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는 이런 관계식을 보고 얘는 바로 코사인 제곱, 얘는 바로 사인 제곱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야 돼. 그럼 저 바꾼 거를 한번 좀 써볼게. 바꾼 거를 이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써주시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얘가 과연 1이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들아 탄젠트가 아까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잖아? 간략하게 쓸게. C분의 S라고 쓸게. 그러면은 탄젠트 분의 1은 뭘까? 역수겠지. 그죠? 역수겠죠? 근데 봐봐.
S분의 C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얘가 이제 탄젠트의 역수라는 것을 일단 알 수는 있고 일단 하나. 자, 그리고 일단 탄젠트 제곱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으로 식을 좀 바꾸어서 쓸게요. 일단 이렇게. 이거는 이 상태로 전개하지는 않고요. 통분을 해줄 겁니다. 통분을. 이거 분모 코사인 제곱으로 통분해 주시면 여기 코사인 제곱이 분자에 들어가서 C제곱 뒤에 남은 S제곱 여기 사인 제곱으로 통분해 주셔가지고 S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이제 C제곱 S제곱이 곱해지는 형태인데 기가 막힌 게 얘네가 다 몇이야? 1 무시 코사인 제곱 약분 그다음에 사인 제곱 약분 그래서 1이다 오케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 니은은 맞다 이것이 그치 이게 수학이지 그쵸. 그치 얼마나 깔끔하니 그치 자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디귿도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통분만 하면 돼요 통분만 별다른 게 없다 자, t제곱 마이너스 s제곱이 과연 t제곱 s제곱이냐라는 건데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분의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었죠 그냥 뭐 해보면 돼 그냥 통분해보면 돼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인데 분자를 사인 제곱으로 묶어볼 수가 있잖아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나오는 거 맞니 이렇게?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아까 이거 뭐라고 했지 이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S제곱. 사인 제곱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사인 제곱인데 잘 봐 여기서 이 사인 제곱을 뒤에다 쓰고 남은 게 얘잖아 얘가 뭐야?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탄젠트 제곱이지? 똑같네 이렇게 이렇게 찾는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분수는 그냥 통분해보면 되고 통분 그 다음에 탄젠트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약간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면은 무조건 이 내가 해준 방법으로 풀어야지 쉽게 풀 수가 있고 조금만 엇나가면 막 헤맬 수도 있고 막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잘 해줘야 돼요 얘는 생각보다 보는 것만큼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해보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이제 기억 디귿 니은 디귿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제 10번을 한번 보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는 지웁니다, 일단. 지워도 됩니까, 아저씨? 네, 지웁니다. 자, 일단 어떤 삼각함수 값이 주어졌을 때 다른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 x, y, r만 그냥 구해주시면 돼. 사인이 얘가 r분의 y니까 r을 5라고 생각하고 y를 3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x가 몇일까? 4 근데 2, 4분면이야. 2, 4분면 x좌표가 음수야. x가 마이너스 4야. 그럼 x, y, r 구했으니까 저거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할 수 있네? 코사인은 r분의 x, 마이너스 5분의 4. 그 다음에 탄젠트는 이제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거 이제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 r과 y를 알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요런 그 직각삼각형을 떠올리신 다음에 r이 5고 y가 이제 높이니까 3 이라고 봐주시면은 여기가 당연히 4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x가. 근데 이제 그 부호 몇 사분면에 있는지 그것까지만 신경 써주면 돼. 알겠지? 그 위치까지만. 아저씨 오케이? 응.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얘 11번. 자, 얘가 이제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거. 곱셈 공식 활용해 주는 문제거든요. 인수분해 활용해 주는 문제고. 자, 문제에서 있잖아, 얘들아. 그 S 더하기 C가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때 다음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구해봐라. SC 구하고, S-C 구해보고, S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구해보고, S 4제곱 마이너스 C 4제곱 구해봐라. 이런 문제거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S, C 사이의 관계식 얘 있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있잖아. 미지수 2개인데 식도 2개니까 당연히 저거 연립하면은 SC를 다 구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근데 직접 SC를 구해서 풀지는 않을 거고 우리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을 좀 이용해서 얘네들을 구해 볼 거야. 일단
두 근이라고 생각할게. 두 근의 합이 주어져 있고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떻게 쓰냐면은 1번은 이제 그치 S 더하기 C의 제곱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S제곱 더하기 2SC 더하기 C제곱이 나와가지고 2분의 1 제곱해서 4분의 1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지금 밑줄 치는 거 얘네가 몇이야? 1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2SC가 결국에는 4분의 1 빼기 1 해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2로 나눠주시니까 SC는 마이너스 8분의 3이 답이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2번 빼는 것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S-C의 제곱은 얘가 마이너스 2SC가 나오니까 합과 곱으로 표현해 주시려면은 4SC를 빼주는 거였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은 이제 S 더하기 C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제곱해서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C는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3 넣어주시면 얘가 2분의 3 나올 거거든요, 2분의 3. 그럼 4로 통분해 주시면은 4분의 7이 나오는데, 주의해 주실 거는 제곱한 게 4분의 7이잖아.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죠, 루트를. 그럼 S-C는 뭐가 나오는 거야? S-C는? 풀마 2분의 루트 7인데, 여기서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반드시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하냐면은, 뭐라고? 여기 세타의 범위가 나와 있어. 이거 몇 사분면일까, 이거? 파이가 180을 넣어주면은 얘가 270, 360 사이여가지고 4사분면이거든? 4사분면에서는 뭐가 플러스였지? 얼사탄 코사인만 플러스고 사인이 음수였지.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뭐가 나와야 돼? 음수. 그래, 최종부호가 무조건 음수야. 이렇게 해줘야 돼.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주의해줘야 된다, 이거.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2분의 루트 7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저것도 계산해 보실 건데, 이거 공식, 인수분해 공식도 있고, 변형 공식도 있죠, 그죠? 뭐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S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SC, S 플러스 C. 요걸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인수분해 공식으로. 이렇게 된 것도 있었지. 사실 뭘로 하더라도 있잖아. 우리가 다 구한 값들이기 때문에 뭘로 해도 답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1이죠, 얘가 1. 그지? 얘가 1이고, 얘가 이제 지금 2분의 1이고, 1 마이너스 SC니까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얘가 몇이야? 8분의 11? 16분의 1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 저거 4제곱 빼기 4제곱 저거 딱 보니까 뭐 하라는 거야, 저거? 합차 인수분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한 번 더, 그치? 한 번 더 들어가야지. 그러면 얘가 또 1이잖아. 이거 무시해주고. 얘 2분의 1이고, 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었기 때문에 곱해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 이렇게 해주면 된다. 오케이. 그냥 곱셈 공식 그냥 이용해 주는 문제고요. 곱셈 공식. 네. 그리고 마지막 요거까지 빨리 합시다. 자, 필수예제 12번인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사인 코사인일 때 상수 A를 구해주래.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주어져 있을 때 해볼 수 있는 거.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 식을 한번 적용해보자. 두 근의 합이 지금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고 두 근의 곱이 이제 2분의 A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관계식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요? 딱 봐도 느낌이 오죠? 곱셈 공식 그냥 또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제곱해 주셔가지고 사인 제곱 더하기 2SC 더하기 코사인 제곱. 근데 얘 제곱해 준 게 이제 4분의 1인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뭐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2SC가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사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이 SC를 찾는 거야.
ESC. 그래가지고 그냥 얘 자체가 답이다. 그쵸. 얘 자체가 답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